안녕하세요. 책 넘어 사는 이야기 하민입니다. 얼마 전 라디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학이 미뤄진 중학생, 고등학생 두 아들과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 정말 쉽지 않네요 하는 사연을 들었는데요. 사인님도 맞아 하시죠? 오늘은 이렇게 쉽지 않은 세대 간의 문화와 소통을 다룬 재밌는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잘 통하는 어른들이 주로 쓰는 이 피드백 화법에 관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직장에서 젊은 세대 직원들과 잘 지내고 싶은 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께는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목이 좀 길죠? 3세대 전쟁과 평화, 센 세대, 낀 세대, 신세대입니다. 저자는 리더십 스토리텔러 김성애 작가입니다. 글 참 맛있게 쓰시는 분이죠. 이 책은 각 세대별 입장을 상황별로 비교하면서 쓰여 있어서 읽다 보면 저절로 하면서 각 세대별 심정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저자는 서로 통하려면 세대 간에 지나온 삶과 그 자취를 이해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의 십자가를 지고 살죠.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청년기를 보낸 사람과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청년은 관심사나 행동,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시대적, 상황적 맥락 속에서 사람의 삶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200년 걸린 경제발전을 60년 안에 성취했죠. 200년이 이 6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구겨져서 들어갔으니 얼마나 그 역효과들이 꾸불꾸불 많겠어요. 현재의 잣대로 과거의 방식이 옳다 그르다 따지기보다는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고 받아들여야지만 이해하기도 쉽고 소통하기도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살아봐서 나도 다 알아. 사람 마음 다 거기서 거기야. 자기중심적인 일반화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서로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지만 세대 간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감정이 따르지 않겠죠. 저자는 신세대와 잘 통하려면 야단을 피드백으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피드백에 관해서는 이미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요. 생각보다 야단과 피드백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 꽤 되십니다. 야단은 꾸짖다, 호통치다, 혼내다와 비슷하게 쓰이죠. 언성을 높여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혼나야 일도 늘지. 과거에는 일이든 사회생활이든 어떤 정보나 가르침을 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였던 방법이기도 하죠. 반면 피드백은 진행 상태의 반응이나 결과를 상대에게 알려주는 거죠. 개선을 위해 조언하거나 첨언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야단이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 기대와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인 고온의 성급한 반응이라면 피드백은 감정이 배제된 쿨한 반응입니다. 신세대는 감정 빼고 변명 빼고 팩트만 짚어서 간결하고 확실하게 지적해주는 이 피드백을 선호합니다. 저도 기성세대죠. 좀만 잘하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좀 노력을 안 하나. 자기 중심적인 요구가 아주 급하고 격하게 튀어나오는 버전인 이 야단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선진 환경에서 유복하게 자란 신세대에게 이런 야단은 정당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알아듣게 말로 조목조목하면 되지 왜 화부터 내지? 게다가 신세대는 수평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신세대에게 회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지 가족이 아니죠. 나이가 적다고 부하라고 야단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에 있어 피드백을 원합니다. 개선을 위한 지적은 수용할 수 있지만 권위의 갑질인 이 야단은 당하고 싶어 하지 않죠. 한마디로 야단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저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금기야단 5가지를 소개합니다. 굳이 조직생활, 사회생활이 아니래도 집에서 신세대 자녀와 잘 통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고래고래 호통치는 겁니다. 이거 거의 자살골이죠. 소리 지르고 언성 높이는 사람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좀 무섭다가도 이게 계속 반복되면 우스워지죠. 왜 저럴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지적하려는 본질은 사라지고 이 괴롭힘이나 갑질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금기야단 두 번째, 혼잣말, 일명 돌려까기입니다.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다 들리게 막 혼자서 투덜투덜 하는 거죠. 애들이 참, 왜 이렇게 일을 하지? 내가 피곤해서 일을 같이 할 수가 없네. 상사가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면 누군가가 듣고 이 의심받는 당사자에게 전하겠죠. 내용은 차지하고 참 비겁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금기야단 세 번째는 이 핑계식으로 야단치는 겁니다. 난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 상부에서 그러더라고. 본사에서 지적을 하는 거야. 착한 상사가 되려다가 오히려 요지를 늦추기 쉽습니다. 이런 상사 그닥 믿음도 가지 않습니다. 지적할 게 있을 땐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금기야단 네 번째는 애매모호한 야단입니다. 이게 야단인지 칭찬인지 대체 뭘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얘가 신입 때는 참 빠릿빠릿하고 똘똘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안 똘똘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느려 터졌다는 건가요? 도통 알 수가 없죠. 이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보다 더 머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부모가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가지고 자꾸 애매모호하게 야단을 치면 자녀는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할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야단은 간결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가뜩이나 힘든 야단에 밀당까지 얹어서 심란하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금기야단 다섯 번째, 미제를 네가 알렸다식의 각서형 야단입니다. 사람을 몰아붙이면 돌아보기보다는 당황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죠. 또 이런 야단이 반복되면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야단의 방식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꼰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일단 꼰대가 되고 나면 마음속에 벽이 생겨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튕겨나가기 마련이죠.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본의 아니게 참 여러 번 꼰대가 됐었구나 후회 막심했습니다. 감정 빼고 핑계 빼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피드백,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 듣는 신세대가 더 잘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감정에 앞서서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차근차근 짚어가며 설명해주는 대화법이 바람직합니다. 전후좌우 맥락 속에서 뭐가 어떻게 잘못됐고 또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줘야지만 실수든 잘못이든 반복되지 않겠죠. 저자는 현명한 피드백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먼저 한번 물어보라고 합니다. 아울러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살짝 언급해 주는 것도 훌륭한 피드백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세대와 잘 통하는 상사, 윗사람이 되는 법. 야단 말고 피드백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빨간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제게 가장 큰 응원입니다. 고맙습니다.